3월 29일 일요일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경선입니다. 이게 본격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이제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아주 이 TV 토론을 비롯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후보 경선이 진행이 되고, 다음 달 중순 또는 늦게는 다음 달 말까지는 모두 이 국민의힘의 후보 경선이 끝이 납니다. 후보들이 모두 정해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여론을 뒤집어 엎어야 하고 이재명 정권을 끝낼 수 있는 계기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마련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얼굴입니다. 세대교체, 시대교체입니다. 국민의힘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버릴, 계엄과 탄핵을 극복하고 국민의힘에 대한 이 국민들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그런 새로운 얼굴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는 박수민 의원, 부산에는 주진우 의원, 대구에는 최은석 의원, 이 세 사람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모두 초선 의원들입니다. 이 세 사람이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국민의힘을 살리고 보수우파 나아가서 나라를 바로잡는다. 먼저 이 국민의힘의 후보 경선 이 일정부터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입니다. 서울은 지금 3명이 붙습니다. 오세훈, 박수민, 윤희숙, 이 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31일 첫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다음 달에 토론회 한 번 더 하고 난 다음에 16일, 17일 본 경선입니다. 본 경선은 언제나 당원, 민심, 당심 50대 50입니다. 예비 경선은 이제 당심이 70%입니다. 이렇게 당심, 민심 50대 50으로 그래서 18일 최종 후보가 가려집니다. 다음 대구입니다. 대구는 이 최은석, 유영하, 윤재옥, 이재만, 추경호, 홍석준 6명입니다. 이 6명으로 내일 첫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내일 토론회를 열고 여기에서 2명을 예비 경선을 통해서, 예비 경선은 말씀드린 대로 당심 70%, 민심 30%입니다. 그렇게 해서 15일, 16일 다음 달 예비 경선으로 2사람을 추립니다. 이 2사람이 최종 결선 투표를 갖습니다. 그 다음 부산입니다. 부산은 이미 첫 TV 토론이 지난 27일 열렸습니다. 제가 전체 방송을 다 봤고 또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송재 TV를 통해서 방송도 해드렸습니다. 박형준, 주진우 맞대결입니다. 지난 27일 토론회를 열었고 다음 달 2일, 7일 2번 더 토론회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본경선은 9일, 10일, 11일 이제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경기도는 양향자 함진규가 공천 신청을 하고 있지만 지금 사람이 없어서 유승민에 매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부산에서는 지금 벚꽃이 이제 활짝 피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진해 군항제를 비롯해서 곳곳에 이 벚꽃 축제도 시작이 됩니다. 매화에 이어서 이제 개나리가 피었고, 개나리에 이어서 이제 벚꽃, 그 다음 진달래, 이제 철쭉, 이렇게 꽃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부산에서 경부선을 타고 대구로 서울로 이렇게 봄바람이 불게 됩니다. 벚꽃도 피게 됩니다. 꽃 구경을 아무리 바빠도 꽃 구경을 한번 가야 할 텐데, 벚꽃 구경을 가야 할지 철쭉 구경을 가야 할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봄바람, 꽃바람을 타고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부산에서 대구, 대구에서 서울로 가장 바람직한 것이 지금 부산입니다. 부산의 국민의힘 후보 경선입니다. 현직 시장인 박형준과 주진우가 붙었습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제압하는데,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드는데 가장 이상적인 것이 지금 부산의 후보 경선입니다. 그게 왜 그렇느냐? 장동혁으로 많은 당원들이, 당심이 모여 있고, 이제 한동훈, 친한계 반발이 있고, 한동훈은 쳐냈습니다. 당 밖으로.
그런데 한동훈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뭐 경기도도 유승민, 서울도 오세훈 이렇게 있습니다.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갈기갈기 찢어졌고 갈등이 많습니다. 이 보수 우파도 지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장동혁과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런 상징성,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해야 하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대란은 대치다라는 말이 있죠. 또 뭐 얽히고 설킨 이 매듭을 푸는데 뭐 이걸 풀려고 하나하나 이거 풀어 나가서 풀어지지도 않는다. 더 얽히게 된다. 단칼에 잘라버려야 한다. 라는 방법이 지금 지방선거입니다. 여론도 어렵습니다. 이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여론 시장, 여론도 뒤집어 엎고, 그래서 이재명 정권 심판, 민주당 제압, 이 사법부도 살리고 검찰도 지켜야 합니다. 국회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계기를, 이 여론을 바로잡는 이 계기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해내야 한다. 이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그래서 그 결과는 지방선거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다. 얽힌 매듭을 단칼에 자르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 새로운 바람이 불어서 계엄, 탄핵, 장동혁, 한동훈, 이런 갈등들을 한꺼번에 썰어버리고 극복해 나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제 새로운 얼굴이 필요하다. 그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은 했습니다. 부산은 일찍부터 주진우가 등장했고, 대구도 최은석이 있고, 서울도 박수민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후보로 당선이 되든 민주당을 제압하든 제압하지 못하든 그렇게 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혹시 새바람은 불러일으켜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많은 국민들에게 이미지가 노쇠하다, 갈등 분열만 일으킨다, 영남당이다, 계엄 탄핵, 이런 부분, 이런 이미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국민의힘이 완전히 새로워졌네, 이제는 달라졌네, 이제는 젊어졌네, 젊다라는 게 꼭 나이만이 아니고 이런 이미지로 확 바꿀 수 있느냐, 이 승부입니다. 그 다음 전체적으로 지금 현직 시장들입니다. 다 국민의힘 출신들입니다. 대구는 홍준표가 그만두었기 때문에 비어있지만 사실은 부산, 대구, 서울 모두 현직 시장이 국민의힘입니다. 오세훈과 박형준은 소위 목에 찼다라고 하죠. 이 박형준은 3선에 도전하고 오세훈은 5선에 도전합니다. 부산시장, 서울시장.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지금 배가 불러서 터질 지경입니다. 모든 권력을 다 틀어지고 독재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갔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여론에서도 앞서고 있고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도전하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탄생과 함께. 이게 선거 구도가 민주당에게 너무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직 시장들이 모두 국민의힘이다. 많은 것을 가진 민주당이 이 국민의힘 현직 시장들을 공격하는 이런 구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이제 부산부터 가보겠습니다. 주진우입니다. 새로운 얼굴로 주진우가 등장을 했고, 이 박형준과 경쟁을 벌이고 있고 이미 27일 한 차례 TV 토론을 가졌습니다. 주진우가 기선을 제압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재TV를 통해서 한번 요약해서 방송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후보는 경선을 한다라고 하는데 거의 확정적입니다. 전재수입니다. 소위 밭두렁 후보입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 이 명품 시계를 받아서 그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밭두렁에 파묻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밭두렁에 파묻었다라고 해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저 전재수를 어떻게 제압할 것이냐. 만약에 박형준도 많은 경험이 있고 지금 주진우는 국회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에서 가장 뛰어난 공격수입니다. 이재명 정권에 대한 공격수죠. 이 주진우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원들의 당심이 주진우로 모이고 있는 것은
제가 여기서 또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진우를 상징적으로. 지금은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과 친했느냐, 친하지 않았느냐, 한동훈계였느냐, 한동훈계 아니었느냐, 장동혁 대표와 친하냐, 친하지 않느냐, 이제 의미 없다라고 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 부분 모두를 털어야 합니다. 지금 박수민이 누구와 친하고 계엄에 대한 어떤 태도고, 주진우가 어떤 이 한동훈과 친했냐, 최은석은 또 계엄과 탄핵에 어떤 자세였느냐, 이제 이걸 넘어서야 합니다. 넘어서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보수우파 대통합, 이 모양은 어떤 것이냐,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개성하고 어떻게 반성하고 계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새로운 보수의 희망을 제시할 것이냐, 여기에는 지금까지 많은 논란, 분열, 장동혁이냐, 한동훈이냐, 오세훈이냐, 유승민이냐, 이진숙이냐, 이 모든 것을 용광로처럼 녹여서 이제는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얼굴이 필요하죠. 시대교체, 세대교체인 것이죠. 주진우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당원들이, 부산 시민들이 결집하고 있는 이유는 대구까지 지금 모두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지고 있습니다. 여론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 뒤집어 엎어야 하는데, 전재수와 박형준이 붙게 된다면, 밭두렁 후보인 전재수의 범법 혐의, 이게 쟁점이 되지 않고 박형준 8년 시정이 쟁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8년 동안 박형준 시정이 어떤 것이었느냐, 왜 이렇게 부산이 어려워졌느냐, 거기에 덧붙여서 국민의힘의 책임론, 국민의힘이 심판이 되는, 지금은 이재명 심판이고 이재명 정권 심판이고 이 전재수 밭두렁 후보에 대한 심판입니다. 범죄자 심판이죠. 그런데 이게 쟁점이, 가덕도 신공항이 왜 이제 와서 첫 삽을 뜨느냐, 해수부 이전하는데 국민의힘의 역할은 무엇이었느냐, 부산이 왜 이렇게 발전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지역 사정이 어렵느냐, 이게 쟁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시대로 가지를 못하고 또 국민의힘의 고질적인 좋지 않았던 부분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걸 모두 뒤집어 엎고 이젠 새로운 미래로 가자. 그 상징이 주진우고, 주진우로 당심, 민심이 모이고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도 주진우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밀리고 있는 박형준으로서는 삭발을 하고, 주진우에 대해서 주진우는 뛰어난 국회의원이니까 국회로 보내자, 이렇게 이제 이 방어를 하는 이런 형국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해서 주진우가 당선이 된다면 더욱 좋고, 또 박형준이 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바람으로 부산이 완전히 뒤집어진다. 전재수와의 경쟁에서도 이미 새로운 경쟁력을 가지고 전재수를 제압할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된다. 그 계기를 맞았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대구로 오겠습니다. 최은석, 대구, 서울이 새 얼굴이 이 부산에 비해서 좀 사실은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수민, 최은석. 이 최은석이 이제 결선 투표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 후보 경선에서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대구에서 바람이 불어줘야 지금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주호영도 잠재울 수가 있고, 특히 영남에서 지금 틈을 보고 있는 한동훈도 영남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잠을 재울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이 영남에 가서 뭘 하겠다라는 겁니까? 분열밖에 또 더 있겠습니까? 한동훈은 수도권 선거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길을 가지 않으면 한동훈은 다시는 재기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정밀하게 한동훈이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이 한동훈, 장동혁으로 양분되어 있는 이 보수파, 볼모로 소위 잡혀 있는 이걸 넘어서야 한다. 극복해야 된다. 최은석, 지금 이렇게 보면 이 6명 가운데는 추경호, 최은석,
그러니까 부산식으로 이상적인 대결 형태로 본다면 지금 대구 현역시장이 없으니까 추경호, 새로운 바람으로는 최은석, 이렇게 당심이 결집해 준다면 당원들의 뜻이 뭐 압도적입니다. 이게 뭐 예비 경선은 7대3, 본 경선은 5대5라고 해도 이 당원들, 특히 대구는 이 당원들의 뜻이 압도적입니다. 최은석으로 결집할 수 있느냐, 또는 최은석이 결선 투표로 갈 수 있느냐, 양자 대결로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결집이 되어야, 이게 여기에서도 최은석 새로운 바람이 불어줘야 하는 것이 주호영을 잠재울 수 있다. 한동훈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김부겸입니다. 김부겸이 대구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총리도 하고 뭐 장관도 하고 대구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최은석이 최근에 이 TV에 나와서 김부겸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는데, 김부겸은 정말 이제 노쇠하죠. 한 것도 없이 누릴 것만 누렸죠. 민주당이지만. 이 추경호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추경호와 김부겸의 대결이 되면 또 과거로의 회귀, 과거의 대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 3자 대결이 만약 되든지 이러면 누가 이길지, 최은석이 김부겸과 대결을 해준다면 이건 뭐 김부겸은 소멸되는 겁니다. 새로운 바람이죠. 대구는 뭐 보수의 심장이지 않습니까? 대구의 당원들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대구 시민들이, 대구 당원들이 최은석으로 새로운 얼굴로, 그러면 김부겸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추경호, 제가 이 사람 이름을 거명을 해서 추경호로 상징되는, 부산은 박형준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 김부겸이 비비고 설 자리가 넓어지는 겁니다. 뭐 추경호나 김부겸이나 뭐 당만 다를 뿐, 뭐 거기서 거기 아니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는 새로운 바람, 국민의힘이 이번 계기로 이재명 정권을 끝장낼 그 힘을, 새로운 이미지를 갖추는 데는 어려워진다. 최은석이 방송에도 출연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주진우를 좀 본받을 필요도 있고, 주진우도 약합니다. 주진우, 최은석, 지금 박수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더 메시지가 강렬해져야 합니다. 당원들에게 확 다가가야 합니다. 새 얼굴이라고 하지만 너희들 3명도 뭐 이게 장동혁과 친하냐, 한동훈과 친하냐, 계엄 탄핵 국면을 지나면서 너희들도 뭐 이거 믿을 수 있냐? 그 당원들과 시민들에게 새로운 보수 대통합, 보수의 새로운 길은 이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제시를 하면서 자기들이 내리는 해답, 비전입니다. 하면서 과감하게 현재에 있는 박형준, 뭐 오세훈, 현재 추경호를 과감하게 박살을 내야 합니다. 지금 뭐 같은 당이니까 그동안의 시정을 존중한다, 뭐 하나만한 소리들, 그동안 시정에 뭐 열심히 해왔는데 그래도 뭐 박수민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휴대폰이 뭐 새 신제품이 나왔으니까 바꿔보자. 오세훈도 잘했는데, 뭐 주진우도 그렇습니다. 이게 동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박형준이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뭐 자기로 새로운 얼굴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최은석도 뭐 이 같은 동네의 선배, 뭐 어제까지 형님 동생 하다가 갑자기 이 비판을 하려고 하면 주저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원들 앞에서. 한동훈에 문제가 있으면 한동훈을 직격해야 합니다. 장동혁에 아쉬운 점이 있으면 장동혁도 직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심을 잡아야 합니다. 먼저. 신인은 먼저 당심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은 당내 경선입니다. 당심을 잡는데, 민심을 잡는데 나중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정도의 선에서 당심을 잡는 강력한 메시지를 쏟아내야 합니다. 매일같이. 지금 뭐 형 동생하고 선배 후배하고 그런 자세로는 판을 뒤집지 못합니다. 이제 서울로 가겠습니다. 이 부산 대구를 이야기하면서 이미 박수민에게 무슨 문제가 있고 서울도 오세훈, 박수민 이 대결로 가야 합니다.
이 윤희숙을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윤희숙이 이렇게 삼자 대결이 되었는데, 그래서 오세훈에 반대하는 당원들, 시민들도 이 윤희숙, 박수민으로 나누어질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박수민으로 결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어젯밤에 또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 한강 유람선입니다. 어젯밤 오후 8시입니다. 한강 유람선이 반포대교 부근에서 또 멈춰 섰습니다. 바닥에 또 이 배 밑창이 바닥에 걸려서 멈춰 섰습니다. 난리가 났죠. 이걸 이 바닥을 뚫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수심이 얕은 구간이었죠. 이 엔진을 과도하게 돌리다가 엔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도 했습니다. 359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놀라서 나자빠지는 상황이었죠. 1시간 가까이 모두 이제 구출이 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말에도 이런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수리를 한다, 정비를 한다, 제대로 운항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운항을 시작했는데 또 이런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 오세훈의 책임입니다. 전체가. 대한민국은 전 세계 탑입니다. 조선에 있어서, 선박 운항에 있어서. 이게 무슨 일은 후진국 같은, 가끔씩 우리는 산면이 바다기 때문에 이 선박 사고들이 납니다. 음주운전 이런 것들입니다. 과실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는 세계 최정상입니다. 이 서울시가 아무리 이 선박 조선의 경험들이 없다 하지만 이 사천의 한 이 조그마한 이 회사에 의뢰를 해서 이 배를 만든 것이고 조달한 것이고 또 운항을 하고 있는데, 배 밑창이 지금 강 바닥에 걸려서 운항이 중단되는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GPS가 얼마나 발달해 있고 어떻게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거듭해서 날 수가 있습니까? 이거 감사 대상입니다, 이거. 1960년대에 나야 될 이런 사고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이 선진 대한민국에서. 이 오세훈 책임입니다. 배가 멈춰선 것, 오세훈이 멈춰선 겁니다. 이런 후진국 선박, 오세훈이 후진국인 겁니다. 박수민이 최근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방송에도 출연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당원들, 당심을 결집할 수 없습니다. 당원들 결집하지 못하면 지금 구도 싸움이지 않습니까? 오세훈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기지도 못하고 시민들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당내 경선에서조차 애매한 이런 태도는 시민들도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 초년병들에게 제가 과도한 요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사정이 이 시대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눈높이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세져야 합니다. 오세훈의 충심은 알지만 접수를 거부한 것, 후보 등록 거부한 것,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당심을 결집하지 못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당심은 오세훈을 모두 떠나 있습니다. 박수민으로 결집시키지 못합니다. 이런 것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장동혁 지원 유세는 신중히 판단하겠다, 거부하겠다. 그건 나중에 당내 경선 지나서 해도 되는 것이고, 박수민이 생각하는 보수 대통합이 장동혁은 사라져랍니까? 오세훈처럼 흰 옷 입겠다 이런 겁니까? 당당하게 빨간색 옷을 입으세요. 장동혁의 지원 유세도 필요한 겁니다. 또 지금은 당내 경선입니다. 장동혁의 지원 유세는 필요 없다. 오세훈과 똑같은 태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차별화를 줍니까? 아무리 선거 경험이 없다지만 장동혁 지원 유세를 거부해야 나중에 서울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거다? 장동혁은 당대표입니다. 서울 시민들에게 호소할 때는 당대표가 지원 유세를 오는데 당원이, 후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느냐? 서울 시민들에게는
장동혁이 또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내가 메워가겠다. 그게 선거죠. 당신부터 먼저 모아야죠. 이런 식의 애매한 무슨 오세훈도 잘하지만 휴대폰 신형이 나왔으니까 바꿔야 한다.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는 당연히 승복한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이 너무 훌륭하다. 뭐 하는 짓입니까?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도 정리를 좀 더 해야 되고요. 좀 더 선명하게 나가야 합니다. 당내 경선에서 오세훈을 압도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나와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만 구체적으로 메시지 이거다 저거다 그 메시지 팀을 보강을 해야 됩니다. 이 정치 초년병 경우에는 최원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진우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 어떻게 내라라고까지 장동혁에 대해서는 어떤 메시지를 내고 한동훈에 대해서는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가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까? 앞으로 천천히 가면서 안 되면 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서울은 박수민, 대구는 최은석, 부산은 주진우입니다. 벚꽃을 타고 봄 꽃바람을 타고 부산에서 대구로, 대구에서 서울로 경부선을 타고 이제 국민의힘의 새로운 얼굴 돌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 돌풍이 분다면 국민의힘은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권 제압하고 이재명 정권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엄, 탄핵, 지금 장동혁, 한동훈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에 당원들, 지지층이 결집할 필요가 있다. 3월 29일 일요일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국 정치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분석 하나를 같이 한번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요즘 한국의 보수 정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요, 지금 정체성 위기라는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한 정치평론가의 분석인데, 과연 새로운 얼굴이 등장하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핵심 질문입니다. 오늘 바로 이 분석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말이죠. 이 분석 자료가 지적하는 문제의 핵심이 뭔지부터 한번 볼게요. 국민의힘이 지금 마치 풀기 힘든 매듭처럼 여러 문제로 막 얽히고 살켜서 꽉 막혀 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론가의 말을 들어보면요, 당 내부에서는 장동혁, 한동훈 이런 갈등, 계파 갈등이 있고요. 밖으로는 또 계엄령이나 탄핵 정국에서 비롯된 그런 좀 낡은 이미지라는 무거운 짐까지 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 다가오는 지방선거, 이거 절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죠.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분석 자료가 아주 강력한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이건 실 하나하나 풀어서는 절대 안 풀린다. 단칼에 잘라버려야 한다. 와, 이 말 뭐겠어요? 어설픈 개선이 아니라 아주 급진적인, 확 뒤엎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암시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 엉킨 매듭을 단칼에 끊어낼 그 해결책 대체 뭘까요? 이 평론가가 지목하는 건 바로 새로운 세대의 정치인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대결 구도가 딱 드러나는 거죠. 한쪽에는 오세훈, 박형준 시장처럼 경험과 연속성을 내세우는 9세대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바로 이 새바람을 일으킬 초선 의원들, 즉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맞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새바람의 주역, 과연 누구일까요? 평론가는 딱 3명을 지목합니다. 이들이 바로 당의 분위기를 바꿀 촉매제가 될 거라는 건데요. 부산에서는 주진우, 대구에서는 최은석, 그리고 서울에서는 박수민. 바로 이 3명의 새로운 얼굴입니다. 지금 경선 일정이 아주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정말 몇 주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이 막 내려질 텐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각 지역의 대결 구도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분석 자료가 아주 시적으로 표현한 봄바람을 따라서요, 우리도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부산입니다. 이 평론가는요, 부산 경선이야말로 이 새로운 얼굴 운동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판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구도가 아주 명확하거든요. 현직인 박형준 시장과 도전자 주진우 의원의 1대1 정면 대결. 그러니까 지난 8년 어땠냐를 따지는 과거 평가전으로 갈 거냐,
아니면 주진우 의원이 상징하는 새로운 미래를 선택할 거냐, 이 구도인데 분석가는 후자가 당에는 훨씬 더 유리한 싸움이라고 보는 거죠. 자, 이번엔 북쪽으로 좀 더 올라가서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황이 부산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새바람을 일으켜야 할 도전자 입장에서는 좀 골치 아픈 상황이죠. 부산처럼 짝 1대1 구도가 아니에요. 대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보가 무려 6명이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얼굴인 최은석 후보가 홍사서 눈에 띄기가 정말 어렵겠죠. 그래서 이 분석 자료가 제시하는 전략은 아주 명확해요. 이 새바람이 성공하려면 흩어져 있는 표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최연석 후보를 최종 2인 결선에 올려서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추경호 후보와 새로운 세대의 최연석 후보, 이 둘의 양자 대결 구도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최종 승부처,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현직 시장이 최근에 터진 한 사건 때문에 아주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평론가는요, 현 오세훈 시장의 리더십에 물음표를 던지면서 그 근거로 바로 최근에 일어난 한 사건을 딱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359. 대체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네, 바로 얼마 전이었죠. 한강 유람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구조된 승객 수가 바로 359명입니다. 이 분석 자료는요, 세계적인 첨단 도시 서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두고 후진국형 사고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 책임이 오세훈 시장의 행정부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좌초된 유람선이 마치 오세훈 시장의 리더십이 멈춰선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이 사건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유능한 행정가라는 이미지에 금이 갔고, 이게 바로 도전자 박수민 후보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새로운 얼굴들이 해볼 만한 싸움 같은데 이 평론가는 아주 날카로운 경고를 하나 던집니다. 그냥 새롭다는 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이 도전자들의 메시지가 너무 약하고 너무 정중하다는 겁니다. 상대가 아무래도 당내 선배인 현직 시장들이다 보니까 비판을 좀 주저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쓰시던 폰도 좋았지만 이제 새 모델로 바꿀 때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진짜 새바람을 일으키고 싶으면 기존 세대와는 뭐가 다른지 대담하고 확실한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는 아주 따끔한 지적입니다. 결국 이 분석은 우리에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얼굴만 바꾼다고 당의 미래까지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새바람 운동의 성공 여부는요, 그냥 새로운 이름이 등장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새로운 얼굴들이 과연 얼마나 강력하고 새로운 메시지를 들고 나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